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이해 과목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412페이지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람의 면역체계, 즉 동물의 면역체계에는 후천성 면역과 선천성 면역,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선천성 면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었고요. 선천성 면역에는 이제 방어 1선과 방어 2선 등이 있고요. 방어 1선과 방어 2선을 포함한 이제 선천성 면역은 이제 비특이적인 병원체 인식이고 기억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에 해당되는 후천성 면역은 이제 특이적 병원체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기억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선천성 면역은 이제 외부 방어벽으로서 1차 방어, 그다음에 내부 방어벽으로서 2차 방어가 있으며 외부 방어벽으로서 1차 방어 일선은 4시간까지를 말하고 그다음에 4시간에서 96시간까지는 내부 방어벽 중에 방어 2선을 말합니다. 방어 1선은 이제 물리적 장벽과 화학적 장벽을 말하며 방어 2선인 내부 방어벽은 이제 백혈구에 의한 방어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어 1선은 이제 온전한 피부, 기관 내벽, 그리고 손모의 이물질 제거, 점막, 그다음에 위산의 낮은 pH, 그다음에 건조한 피부, 또 눈물이나 침 속에 라이소자임 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백혈구는 호중구와 호상구, 그다음에 수지장 세포, 컴플먼트라고 하는 보체계, 그다음에 항미생물 펩타이드, 그다음에 비만 세포와 식세포와 보체 단백질이 관여하는 염증 반응, 그다음에 인터페론 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이제 후천성 면역에 대해서 공부하면 선천성 면역이었던 외부 방어벽의 방어 일선은 4시간까지, 그다음에 방어 이전인 내부 방어벽은 96시간까지인데 바로 96시간 이후에는 이제 후천성 면역으로서 느린 반응의 시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천성 면역은 예방접종에 의해서 획득된 그런 면역이며 이제 T셀과 B셀이 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포성 면역을 말하는 T셀과 재핵성 면역을 말하는 B셀이 관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천성 면역과 선천성 면역에 공통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바로 자연 살생세포, 내추럴 킬러셀, 즉 NK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식세포, 즉 마크로파지도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에 동시에 관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백혈구는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에 공통적으로 관여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람의 면역체계, 동물의 면역체계는 이렇게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우리 몸의 핵심 방어자인 백혈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혈구는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 모두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백혈구에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는데요. 그 세포들의 종류를 알아보고 그 세포들의 종류별 이런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 모두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이러한 백혈구는 혈액 1ml 속에 700만 개가 들어 있습니다. 혈액 1ml 속에 백혈구가 700만 개인 것은 적혈구가 55개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적혈구에 비해서는 많은 숫자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런 면역체계를 이루는 세포로서 굉장히 많은 700만 개라고 하는 이런 세포가 혈액 1ml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적혈구는 우리가 아는 대로 몸 전체에다가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하고요. 백혈구는 몸 전체의 면역 체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혈구는 이제 수많은 종류들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많은 종류들이 있고요. 이런 많은 종류들의 이런 백혈구들은 각각의 다른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세포는 이제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에 관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B셀과 T셀 같은 경우는 후천성 면역에 관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먼저 이제 림프구를 보면 후천성 면역과 관련되는 이제 B셀과 T셀을 보면요. 림프구에는 림포사이트, 림프구에는 B셀과 T셀이 있는데요. B셀은 B림포사이트는 항체 생성 및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T셀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도움 T셀과 그냥 T셀과 그다음에 조절 T셀이 있습니다. 조금 키워서 보겠습니다. 자, T셀에는 도움 T셀과 그냥 T셀과 조절 T셀이 있는데요. 도움 T셀은 모든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요. 그냥 T셀은 항원 MHC 복합체, 즉 메이저 히스토 컴포티빌리티, 컴포티빌리티죠. 컴포티빌리티, 맞습니다. 이러한 이제 도움 T셀과 그냥 T셀과 그다음에 조절 T셀, 그냥 T셀은 항원 MHC 복합체, 즉 메이저 히스토 컴포티빌리티를 인식하여 감염된 세포나 또는 암세포나 또는 외부 세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조절 T세포는 다른 세포의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T셀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B셀은 한 가지 종류인데 항체 생산 및 기억세포로 분화합니다. 그다음에 림프구에는 이제 자연 살생 세포라고 있어서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고 또는 NK셀이라고도 합니다. NK셀은 이제 각종 광고에 많이 나오는 유명한 세포죠. 이 NK셀은 이제 암세포를 파괴하고 또 감염세포를 파괴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NK셀을 우리 몸에서 분리해내서 실험실에서 다량으로 이제 증식시킨 다음에 다시 우리 몸에 집어넣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외부의 그 면역 체계가 굉장히 단단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NK셀을 이제 치료 목적 또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추럴 킬러 셀, 즉 자연 살생 세포는 MHC 표식, 즉 메이저 히스토 컴포티빌리티 표식이 없거나 또는 항체가 표시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또는 암세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림프구는 B셀과 T셀 그리고 자연 살생세포, 즉 NK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고사이트, 식세포라고 하는 파고사이트. 파고라고 하는 것은 잡아먹는다는 뜻이거든요. 사이트는 이제 세포고, 그러니까 병원체를 잡아먹을 수 있는 세포. 이 파고사이트에는 호염구와 호산구, 그다음에 호중구, 대식세포, 단핵구 등이 있습니다. 모노사이트라고 하는 단핵구, 마크로파지라고 하는 대식세포 등이 있는데 모노사이트라고 하는 단핵구는 나중에 대식세포와 수지장세포, 여기 수지장세포 있죠? 수지장세포나 대식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발달됩니다. 자, 그리고 대식세포는 병원체를 삼켜서 파지라고 하는 것이 삼킨다는 뜻이거든요. 잡아먹는다는 뜻이니까요. 병원체를 삼켜서 분해하고요. 도움 T셀의 항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대식세포는 사이토카인, 즉 인터페린이나 인터루킨 같은 것들을 분비해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중구는 유트로필이라고 하는 호중구는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요. 병원기를 물론 포식하여 분해합니다. 그 다음에 호염구는 바소필이라고 하는 호염구는 염증을 유발하는 히스타민을 분비하는데 염증을 유발하는 히스타민 분비는 호염구와 여기 또 하나 비만세포가 해당됩니다. 비만세포도 히스타민 분비거든요. 손상되면 염증을 유발하는 히스타민 분비. 그러니까 히스타민 분비는 마스트셀이라고 하는 비만세포와
바소필이라고 하는 오염구가 관여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후산군은 에오시노필, 후산군은 항체로 덮인 병원균을 죽이고요. 과립은 병원균을 죽이는 효소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덴드로사이트는 항원을 T셀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크로파지는 도움 T세포에 항원을 제시하는 반면 수지장 세포 덴드라이사이트는 항원을 그냥 T셀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백혈구의 종류들과 그 기능들에 대해서 소상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사람의 면역체계, 동물의 면역체계에 대해서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했고요. 그 중에 이제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에 동시에 관여되고 있는 백혈구의 종류들과 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선천성 면역에 대해서 먼저 소상하게 더 자세하게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후천성 면역은 나중에 또 살펴볼 것입니다. 자, 선천성 면역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선천성 면역은 병원체 종류와 상관없는 비특이적인 면역입니다. 병원체 침입을 막는다든지 침입한 병원체를 초기에 제거하는 일반적인 방어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천성 면역에는 이제 방어 1선과 방어 2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방어 1선은 물리적 장벽과 화학적 장벽을 말하고 있고요. 방어 2선은 세포 유도 방어로서 이제 백혈구와 관련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천성 면역 방어 1선에는 물리적 장벽인 이제 여러 가지 피부라든지 또는 피부의 염분이라든지 또 정상세균총 등의 종류를 말하고 있는 거죠. 물리적 장벽에는 이제 피부와 또 이제 코의 모양이라든지 입이 닫혀 있다든지 코털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피부도 물리적 장벽에 해당이 됩니다. 점막도 일종의 물리적 장벽이면서 동시에 화학적 장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피부나 점막에서는 화학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피부에서는 염분이 분비되어서 염분이 병원체를 방어하고 죽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점막에서도 점액들이 분비되어서 화학적 물질을 분비하다 보니까 점막도 물리적 장벽 동시에 화학적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방어선으로서 이제 선천성 면역 방어 2차선은 세포 유도 방어인데요. 주로 백혈구에 의한 기능을 말합니다. 식세포 작용과 그다음에 염증 반응, 그다음에 인터페론이나 보채 단백질, 그리고 이제 열이 나는 것도 일종의 이 방어 기전이거든요.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이것도 선천성 방어 2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화학적 장벽인 선천성 면역은 이제 비특이적으로 작용하고 어떠한 병원체나 어떠한 바이러스에도 똑같이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러한 선천성 면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신다든지 또는 손을 잘 닦는다든지 또는 이제 소독을 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러한 선천성 면역과 관련된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리적 장벽과 화학적 장벽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물리적 장벽에는 피부가 가장 일선의 물리적 장벽이죠. 그다음에 피부의 염분, 피부에서 이제 땀이 나면 땀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염분이 이제 병원체를 죽이기도 하고 이제 피부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정상세균종의 존재, 우리 몸의 소장에 있는 대장균들, 그다음에 우리 피부에 있는 포도상 구균들 이런 것들이 정상세균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피부에 있는 포도상 구균들도 외부에서 어떤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방어하는 기능을 하고 또 우리 피부가 촉촉하도록 하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소장에 있는 대장균들은 외부에 식중독균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이런 유해균들이 들어왔을 때 정상균으로서 싸워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장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와 피부의 염분, 그다음에 정상세균종의 존재가 바로 물리적 장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학적 장벽을 보면요, 화학적 장벽에는 이제 점액이 먼저 있는데요. 점액은 체강의 내벽의 점막을 형성하는 분비물입니다. 이제 그 점막, 뮤코스라고 하는 점막에 있는 그 이제 분비물들이 바로 점액인데요. 이것에 의해서 붙들린 병원체는 체강 내벽에 존재하는 섬모의 작용으로 바깥으로 배출됩니다. 코에 있는 이제 점액 성분, 이제 우리가 그 코에서 그 분비물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바깥에 있는 병원체들을 바깥으로 배출해내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잘못된 오래된 이런 음식을 먹으면 토하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는데요. 가래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일종의 점액에 의한 병원체 배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체는 점액과 함께 바깥으로 배출된다고 하는 것이죠. 섬모 위의 점액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섬모를 가진 상피세포를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소자임이라고 있는데요. 라이소자임은 세균의 세포벽을 용해시키는 점막으로부터 생성되는 효소를 말합니다. 이런 라이소자임에 의해서 이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병원체들을 녹이고 이제 죽이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균 세포벽의 펩티도글라이칸 층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라이소자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소자임의 작용 메커니즘이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리적 장벽은 피부와 피부의 염분, 정상세균층의 존재였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장벽으로서 점액에 대해서 공부했으며 라이소자임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장벽으로서 위액을 보면요. 가스트릭 주이시 위액을 보면 위액에는 염산과 강산에서 활성이 높은 단백질 분해 요소 즉 펩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이제 유해 성분이 들어가거나 또 이제 특별히 이제 유해 미생물이 들어가면 이제 염산에 의해서 강산에 의해서 녹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음식물과 함께 위 속으로 들어온 대부분의 병원체를 염산이나 강산들이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펩신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위액에 의한 이런 물리적 장벽이고요. 그다음에 디펜신이라고 있습니다. 디펜신은 점막에서 생성되는 펩타이드 물질로서 병원체의 세포막에 삽입된 후에 병원체가 세포막에 삽입된 후에 물과 용매에 대한 투과성을 높여서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펜신의 기능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오른쪽은 지금 이제 위액의 구성과 기능을 말하고 있고요. 위액에는 이제 위산, 즉 염산과 함께 펩신이 있어가지고 위산과 펩신이 합쳐져서 위액을 이루고 위액은 이제 위 속에 들어온 병원체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물리적 장벽과 화학적 장벽으로서 이제 화학적 장벽, 그 중에 점액과 라이소자임, 위액에까지 공부했고요. 디펜신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세포 및 방어 단백질에 의한 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및 방어 단백질에 의한 면역, 이것은 바로 백혈구에 의한 이제 면역을 말합니다. 먼저 이제 식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자연 살생 세포가 있고요. 내추럴 킬러 셀. 그다음에 보체 단백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페론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3번, 4번, 인터페론까지. 자,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이제 식세포를 보면 식세포의 하나인 대식세포, 즉 마크로파지가 침입한 이제 병원체 즉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곰팡이
이런 것들을 대식세포, 마크로파지가 먼저 인식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파지기 때문에 이런 병원체,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 같은 것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삼켜버리면 그 마크로파지 안에 있는 라이소솜이라고 부르는데요. 라이소자임이나 디펜신에 의해서 분해해버립니다. 이 대식세포, 마크로파지는 일종의 경고신호인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요. 다른 종류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방어 작용을 합니다. 사이토카인에는 인터페론과 인터류킨이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건강한 남녀들이 평소에 이런 이제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도 이제 코로나19에 걸리면 위험하지만 아예 건강한 사람들,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폐렴을 일으켜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에 있었던 모든 백혈구들이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그 코로나19에 감염된 폐 쪽으로 기관지 쪽으로 전부 다 몰리기 때문에 폐포로 몰리다 보니까 폐에 물이 차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갑자기 이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이토카인이고요. 그리고 대식세포는 그렇게 대식세포가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나 바이러스, 세균이나 곰팡이 등을 삼키면서 라이소자임과 디펜신에 의해서 분해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마크로파지 대식세포는 일종의 경호 신호로서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는 것입니다. 라이소자임과 디펜신이 그 마크로파지 안에 있었는데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를 삼켜버리는 역할을 하고, 또한 동시에 사이토카인을 분비해 가지고 다른 종류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방어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마크로파지는 후천성 면역에도 관여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못 쓰게 된 세포나 손상된 세포, 조직의 조각 등을 삼켜서 분해하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 이제 대식세포, 즉 마크로파지가 병원균을 삼켜 분해하는 과정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병원체를 삼킵니다. 그리고 삼킨 병원체를 파고솜으로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파고솜에다가 리소솜이 융합해 가지고 병원체를 분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포의 배출로 분해된 병원체를 노폐물로서 배출합니다. 물론 이렇게 배출된 노폐물은 이제 100% 또 재활용되어서 우리 몸의 다른 세포로 분해되도록, 이렇게 다른 세포로 활용되도록 이렇게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죽고 이제 대변이나 소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포들은 다시 재생산되고요. 그 100% 재활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 중에 선천성 면역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고요. 선천성 면역 중에서도 이제 백혈구의 기능과 종류별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면역 중에 이제 물리적 장벽과 화학적 장벽이 있는데, 물리적 장벽에는 이제 피부의 염분, 정상세균총의 존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장벽에는 점액과 체각 내벽의 점액과 그다음에 이제 체각 내벽의 점막을 형성하는 분비물로서의 점액과 그다음에 점막으로부터 생성되는 효소인 라이소자임, 그리고 위에서 분비되는 위액, 그리고 점막에서 생성되는 이제 펩타이드인 디펜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물리적 장벽과 화학적 장벽을 알아봤고요. 그 중에 이제 세포 및 방어 단백질에 의한 면역으로서 식세포에 대해서 시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 자연 살생세포와 보체 단백질, 인터페론 등에 대해서 자세히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자,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코로나19 감염병, 그리고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이 되어서 자세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